오빠 혹시 전에 결혼한 적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내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빨리 대답이나 해요. 그래, 말하려고 했어. 결혼 전에 꼭 말하려고 했다고. 그냥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었을 뿐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된 두 자녀의 아버지 박춘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가슴 아픈 제 큰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처럼 결혼 예정인 자녀를 둔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큰딸 수진이는 올해 36입니다. 똑부러진 아이라 진로도 빨리 정하여 간호학과에 갔고 세브란스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 없이 키운 효녀 같은 딸인데 문제는 딱 맞는 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처녀라는 말을 종종 했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결혼 압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던 작년 가을 수진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저 소개팅에서 만난 분이랑 정말 잘 맞아서 사귀게 됐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행복한 연애를 시작했다니 말이죠. 몇 달 후 수진이는 남자친구라며 이민호 씨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 크고 단정한 외모의 말투도 공손했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식품 수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수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희 부부는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사업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며 결혼 비용을 거의 수진이에게 미루는 것 같았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결혼식 비용도 모두 수진이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수진이는 10년 넘게 모아온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결혼을 준비했죠. 괜찮아요, 아빠. 민호 오빠가 사업이 안정되면 다 갚겠대요. 지금은 제가 도와줘야죠.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진짜 사업가라면 어떻게든 신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민호 씨는 마치 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결혼식장 예약금 1,000만 원을 입금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통화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네. 입금됐어요. 걱정 마세요. 내일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니 거래처와의 통화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연히 민호 씨의 지갑을 보게 됐어요. 수진이가 커피를 사러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거든요. 어린 여자아이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닮아서 형제나 남매의 조카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민호 씨가 외동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 부성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민호 씨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형사로 일하는 정 반장이 있습니다. 퇴직한 지는 좀 됐지만 아직도 정보력은 대단한 사람이죠. 망설이다 결국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우리 수진이가 결혼한다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정 반장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리고 회사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우연히 본 서류에서 기억해둔 정보였죠. 며칠 후 정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빨리 이 결혼 막아야 할 것 같아. 그 사람 이혼한 전적이 있어. 5살 된 딸도 있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호 씨는 수진이에게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사업자 등록은 확인됐는데 최근에 세금 체납 기록이 꽤 많아. 그리고 비슷한 패턴으로 약혼했다가 파혼한 여성이 또 있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말만 듣고 믿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 반장에게 관련 서류를 부탁했고, 이틀 후 그는 민호 씨의 이혼 판결문 사본과 체납 고지서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지만 증거를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알려줘야 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믿을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수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에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아빠? 떨리는 마음으로 민호 씨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딸의 표정이 굳더니 점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호 오빠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수진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결혼을 반대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 반장이 가져다 준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혼 판결문, 그리고 체납 고지서. 수진이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 수진아, 아빠가 어떻게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오빠, 혹시 전에 결혼한 적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내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 부정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보여준 서류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 말하려고 했어. 결혼 전에 꼭 말하려고 했다고. 그냥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었을 뿐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아내가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서야 수진이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가장 괴로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가 직접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와 아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혼한 것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은 수진이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곧 좋아질 겁니다. 큰 계약이 성사되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 씨의 결혼은
거짓말로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숨기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왜 모든 걸 숨겼나요? 그리고 수진이의 돈으로만 결혼을 준비하게 했죠. 제 질문에 민호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죠. 사실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 반장이 말한 비슷한 패턴으로 약혼했다가 파혼한 여성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민호 씨가 돌아간 후 수진이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아니다. 수진아,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모든 돈을 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자신이 지불한 모든 비용을 계산해 봤다고 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 가구와 가전제품 구입비 1천만 원, 결혼식 예약금 1천만 원, 웨딩드레스 300만 원, 총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수진아,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니? 수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민호 오빠가 지금 돈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날 밤 아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다 수진이가 걱정됐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반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그 민호라는 사람 좀 더 깊이 알아봐 줄 수 있나? 특히 전에 약혼했다가 파혼했다는 여성에 대해서. 정 반장은 곧바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 여성에게 접근했어. 그 여성도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모든 비용을 그 여성이 부담했대. 그러다 결혼 직전에 파혼했는데 그 여성이 지불한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 그 사업체 페이퍼 컴퍼니야. 실제로는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차량도 없어. 대신 카드비과 대출은 상당히 많아. 이 모든 정보를 들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민호 씨는 처음부터 수진이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결혼까지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 반장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진이가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말이야. 그 돈이 실제로 결혼식장으로 입금된 게 아니라 민호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 아마 결혼식장은 아직 예약도 안 된 상태일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결혼식장 예약 확인증 같은 걸 받았니? 아니요. 민호 오빠가 자기가 다 알아볼 거라고 해서.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민호 씨가 수진이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민호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돈. 걱정 마. 수진아,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법적인 방법으로 내 돈을 돌려받자. 우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호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지불한 모든 비용의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2주 내에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내용 증명을 받은 민호 씨는 황급히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수진이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증거 있어? 내가 나한테 돈을 줬다는 증거? 다 선물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민호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수진아, 우리가 이길 거야. 다행히도 수진이는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은 물론 민호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죠. 특히 민호 씨가 사업이 안정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 반장이 찾아낸 이전 피해자의 진술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는 민호 씨와의 일을 잇고 싶어 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용기 내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민호 씨의 계좌가 압류되었고 법원은 수진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호 씨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수진이가 낸 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죠. 아빠,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잃었는데도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딸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전세금이라도 도와줄게. 아니에요, 아빠. 제가 스스로 해결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수진이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슬퍼했지만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로 저와 수진이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민호 오빠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글쎄, 아버지의 아니,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 수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수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작은 집이지만 수진이는 오히려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회사 동료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알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고 했더니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번에는 제가 먼저 확실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결혼 전에는 함부로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 딸이 참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민호 씨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은 바로는 또 다른 여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하다가 경찰에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다행히 그 여성은 수진이의 사례를 통해 일찍 위험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피해가 다른 사람을 구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단점이나 이상한 점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몇 가지 경계해야 할 신호를 알려드리자면, 첫째, 개인적인 과거나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하는 경우. 둘째, 재정적인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우. 셋째, 결혼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빙 서류나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넷째,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을 꺼리는 경우.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반드시 더 깊이 알아보세요. 사랑은 때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가족이나 친구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저희 수진이처럼 큰 상처를 입기 전에 미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언제까지나 그들의 인생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결혼과 같은 평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순간에도 현명한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섭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나눔입니다. 제가 수진이의 결혼을 막은 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65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 사업을 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형성된 판단력이었죠. 부모의 나이와 경험은 때로는 자녀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리는 판단은 대부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 조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이의 사례처럼 때로는 부모의 현명한 개입이 자녀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입은 항상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자녀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자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상 지혜의 나이테에서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